공자는 왜 평생 실패했는데 2500년 동안 기억되었을까? 사람들은 공자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자는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던 정치를 이루지 못했고, 자신의 이상을 받아들여 줄 나라를 찾지 못했고, 아끼던 제자를 먼저 떠나보냈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은 공자의 말을 읽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공자의 명언이 아니라 공자의 인생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도 함께 돌아보게 될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한 문장을 읽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삶을 따라가며 그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왜 그 실패 속에서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온 걸까?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나이에도 아직 배울 것이 있을까? 오늘 영상은 그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정치개혁에 실패한 공자. 공자가 태어난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힘이 없었고, 제후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전쟁과 세금에 지쳐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런 세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날로 치면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상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공자는 열심히 공부했고 예법과 역사, 음악과 정치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덕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덕으로 하면 북극성처럼 된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도 수많은 별들이 그 주위를 돕니다. 공자는 진정한 지도자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고 싶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침내 공자는 노나라에서 관직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부패를 줄이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예법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범죄가 줄어들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개혁은 늘 기존 권력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기득권 세력은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원칙적이었고 너무 정직했으며 너무 타협을 몰랐습니다. 결국 공자의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 싸움에서 밀려났고 결국 관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원칙을 지켰는데 손해를 봤던 경험,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불리했던 경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억 하나쯤은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공자는 실망했을까요? 당연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는 자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하면 생각을 바꿉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적당히 타협해야지. 나만 손해보면 바보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덕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바른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14년에 걸친 긴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14년 동안 그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년 동안 아무도 공자를 원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한 문장을 읽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공자는 관직을 떠난 뒤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책이나 쓰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며 편안한 노년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믿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몇 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무려 14년 동안 이어집니다. 14년.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정도의 시간. 갓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될 정도의 시간. 공자는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을 받아줄 군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가 옳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군주들이 원했던 것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략, 전쟁에서 이길 방법, 영토를 넓힐 방법. 그러나 공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예를 지키십시오. 지도자가 먼저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군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덕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전쟁이 눈앞인데 예의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공자는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평생 준비한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어느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 자신의 능력을 믿지만 세상은 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던 시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던 시절. 그때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잘 잊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군대의 오해를 받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자들마저 불안해했습니다. 스승님, 이 길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떠돌아야 합니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계획은 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신념은 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공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마치 돈을 벌지 말라는 뜻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옳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와 자주 마주칩니다. 정직하게 살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 원칙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공자 역시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원칙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어쩌면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고 싶었던 원칙이 있었습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가치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 떠오르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14년 동안 떠돌던 공자는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그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공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방랑을 거치며 그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한계, 그리고 사람의 슬픔까지. 어쩌면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14년의 방랑 끝에 공자는 결국 고향 노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하던 정치 개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 실패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사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공자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남기게 될 영향력이 2500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켰던 경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고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던 경험. 공자의 14년 방랑 역시 그랬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완성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인생에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던 제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침착하던 공자는 무너져 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안연의 이야기와 삶의 무상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3장 공자는 왜 제자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을까?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한 문장을 읽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자를 떠올리면 항상 침착하고 항상 이성적이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현인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기뻐했고 실망했고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안연이었습니다. 안연은 공자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자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안연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안연은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얼핏 들으면 평범한 칭찬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평가였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풀기 쉽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안연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어쩌면 공자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뜻을 이어갈 사람은 저 아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런 기대를 비껴갑니다. 안연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공자의 나이는 이미 많았습니다. 제자의 장례 소식을 들은 공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침착하던 그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참지 못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랄 만큼 울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합니다. 스승님, 너무 슬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슬퍼하겠는가? 이 대목은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슬픔을 감추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울지 않으려 합니다. 괜찮은 척하려 합니다.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다운 슬픔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정말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어쩌면 지금도 한 사람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자가 안연을 그리워한 이유가 단순히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은 사람은 드뭅니다. 공자는 안연에게서 그 맑음을 보았습니다. 욕심이 적었고 겸손했고 배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안연의 죽음은 단순히 제자 한 명을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돈도, 직위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따뜻했던 말 한마디, 함께 웃었던 순간, 곁에 있어 주었던 기억, 그런 것들이 끝까지 남습니다. 안연이 떠난 뒤 공자는 더 자주 인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물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 없이 흐르는구나. 공자의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을 때 들으면 그저 멋있는 문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정말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다는 것을. 어제 갔던 일이 10년 전 일이 되고, 아이였던 자식이 중년이 되고, 젊었던 내가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떠나보낸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철학이 아니라 실감이 됩니다. 공자는 안연을 잃었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반드시 사람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슬픔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극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품고 살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립지만 이제는 눈물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함께한 시간이 아쉬우면서도 그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 고마운 사람. 안연의 죽음 이후 공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유한함을 알게 되었고,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오늘 하루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상실은 아프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공자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데 이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자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의 오해와 배신, 그리고 공자가 끝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사장, 배신당하고도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한 문장을 읽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벌써 4번째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봐주신 덕입니다. 그럼 오늘도 공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연히 세상을 떠난 뒤 공자의 마음에는 큰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실패가 아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다. 공자 역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했던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가 안녕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자는 스승의 뜻을 오해했고 어떤 제자는 욕심을 부렸으며 어떤 제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로라는 제자는 매우 용감했지만 성격이 급했습니다. 공자는 여러 번 자로를 걱정했습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로는 늘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공자는 또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공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제자의 선택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진심으로 조언해도 결국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자식을 바꾸려 하고 친구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사람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던 경험. 그때 무력함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공자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끝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반대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경계합니다. 실망이 반복되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의 약함을 알았지만 동시에 사람의 가능성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완벽한 친구도 없습니다. 심지어 완벽한 자기 자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보다 자신을 더 오래 붙잡는다는 것을.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공자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배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또 위로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공자는 실패도 경험했고 방랑도 경험했고 상실도 경험했고 실망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공자의 가장 위대한 점인지도 모릅니다. 현명해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상처받고도 다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의 삶은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지나온 노년의 공자.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한 문장을 남깁니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70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의 공자가 깨달은 삶의 지혜와 후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5장 70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한 문장을 읽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바로 공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공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중년의 공자는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노년의 공자는 사랑하는 제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겪은 뒤 노년의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현인이라 하면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다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평생의 경험 끝에 얻은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스스로 섰으며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남의 말을 편안히 들을 수 있게 되었고 70에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마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마지막 문장만 기억합니다. 70에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평생 자신을 수양한 결과 이제는 마음이 가는 방향 자체가 바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의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욕심을 참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법도와 마음이 자주 충돌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평생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과 원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경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고 싶지 않은 상태. 억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공자의 마지막 깨달음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화냈을 텐데, 예전 같으면 참지 못했을 텐데, 예전 같으면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 역시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세상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결과만 봅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겼는가? 졌는가?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지키며 살았는가? 공자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놓쳐버린 기회, 지키지 못한 약속, 더 잘할 수 있었던 관계. 공자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반성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후회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후회를 통해 배우는 삶은 존재합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삶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자의 긴 인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치개혁에 실패했던 젊은 시절, 14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방랑의 시간, 가장 사랑했던 제자를 잃은 슬픔, 사람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노년의 깨달음. 놀랍게도 이 이야기들은 2500년 전 이야기인데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삶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기쁨과 슬픔은 비슷하고 후회와 사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공자를 읽습니다. 그의 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평생 세상을 가르쳤지만 어쩌면 그의 진짜 가르침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실패해도 배우고 상처받아도 배우고 늙어가면서도 배우는 사람. 공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공자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공자의 삶 가운데 가장 공감되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늦은 밤의 인생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혼서재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